자, 가자. 나 컵사 하나 먹었는데 왜 써? 자, 보자. 광합성입니다. 학교에서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랑 처음 배우는 거겠네? 그지? 네. 안 어려워. 뭐야? 살짝 젖어 있었나 보네. 자, 가 보입시다. 광합성이에요. 자, 단어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무슨 광자를 쓰는 거겠어? 맞아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친구의 우선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딱 보이시겠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양분을 생성 혹은 단어에서 써 있다시피 합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가장 먼저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죠?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너네들 나랑 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H2O가 뭡니까? 네, 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CO2가 필요합니다. CO2가 뭐죠? 맞아요. 이산화탄소예요. 그 다음은 이곳에 보통 왼쪽에다가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3 때 배우게 되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빛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쵸? 플라즈마는 살짝 애매해. 플라즈마 하나의 상태거든.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태야. 빛은 어찌 보면 입자라고 광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파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이 다를 거야. 플라스마라는. 알았죠? 따라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사이 화살표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빛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돼요. 얘는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맞아요. 제가 써놨죠. C6, H12O, 6이에요. 자, 그 다음은 생성되는 것이 산소가 필요합니다. 생성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친구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요런 식으로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 충충충충 있어. 알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그 줄기가 쭉 뻗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요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살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필요한 물질들이거든요. 뭐한 물질들? 필요한 물질들이야. 그럼 첫 번째,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줄기를 따라 들어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사람은 숨을 쉴 때 어디로 숨을 쉬어요? 코요. 그리고 어디로 내뱉을 수도 있어요? 코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 콧구멍이죠. 네. 그쵸? 따라서 식물도 기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콧구멍 같은 친구가 있어. 그걸 우리 기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얘네 둘이 필요한데 말이지.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식물의 이파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산소가 만들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한번 해보겠어.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랑 이렇게 빵빵거리고 있어. 자, 이래서 광합성이 그냥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식물에 존재하는 요 이파리가 무슨 색이라고 제가 지금 색깔 썼어요. 무슨 색?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띠고 있는 초록채래. 미친.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인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 엽록체.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빛들 말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빛 에너지를 잘 받으려면 주로 어떤 환경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햇빛 겁나 센데요. 낮이야, 밤이야? 낮이겠죠. 그쵸? 따라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주로 낮에 발생하는 현상일 거다. 여기까지 이해 따라올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은 저 물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빛 에너지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필요 물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빛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물질은 아니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놓고 보았을 때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가볼게. 첫 번째, 여러분 이 H2O라고 하는 이 물질, 물은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아니다.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냐면은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뿌리에서 흡수한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쓱 이야기했습니다. 식물은 사람처럼 콧구멍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기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기공으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빛 에너지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빨아먹는 거야.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빛 에너지는 엽록체에서 빨아먹는다. 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필기한 이유들이 뭘까? 뭐가 중요하니까? 어디서 흡수했는지가 키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생성되는 물질들입니다. 생성물질이라고 필기할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도당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너네들이 명절에 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했어. 절 두 번 하려다가 간신히 참고 한 번 했어. 오, 쉣. 자, 했어. 용돈을 주셨어. 근데 10만 원이나 줬어. 오, 개꿀. 그런데 10원짜리로 주셨어. 애매하지. 그거를 집까지 들고 가려면은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5만 원짜리 두 장으로 딱 주셨으면 주머니에 넣기 딱 좋지 않아요? 네. 그죠? 즉 그 10원짜리가 포도당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포도당은요 생성된 직후 5만 원짜리로 바꿔서 보관합니다. 왜? 저게 10원짜리라서 보관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우리가 녹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보관에 용이한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있어. 이 산소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인 이 기공이라고 하는 곳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우리는 이제 저곳에다가 새롭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엽록체에서 마구마구 생성할 거야. 뭘 생성한다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를 생성할 거야. 근데 이 포도당은 생성된 직후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맞아요.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그죠? 그리고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휘리릭 바꿔서 어떻게 내보냅니까? 산소라고 하는 형태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요게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얘들아, 요거는 그냥 닥치고 암기를 해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파트가 하나가 있어. 요건 그냥 암기해줘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우린 지금부터 BTB 용액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할 겁니다. 무슨 용액? BTB 용액. 자, 이름이 BTB래요. 자,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중간 정도, 적당하면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적은 양이면 파랑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노초파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훗날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산성용액일 때가 노란색, 중성용액일 때가 초록색, 마지막 염기성 용액일 때가 파란색을 띠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저렇게 이산화탄소의 양으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간단한 실험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공부했던 저 BTB 용액을 통하여 우리는 실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실험이에요. 근데 어떤 물질을 사용할 것이냐? 검정말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수중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에서 잘 살아남는다고 하네요. 알겠죠? 그 다음 이 검정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 뜻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다. 요거 우선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네, 이산화탄소의 양을 많이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실험관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관에는 검정말을 넣어줄 거야. 오케이? 검정말을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실험관에는 검정말도 넣어줄 건데 은박지로 씌웠어. 그림 정말 못 그렸지만 이제 해주세요. 은박지 씌운 거야.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루미늄 호일을 씌웠어. 자, 실험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해보자. 1번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올려놔. 무슨 변화가 있어? 없어? 있으면 안 돼. 똑같죠 그냥. 당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관에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야. 뭐 그렇게 뜨거워지지도 않을 거야 사실 뭐 그치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친구는 여전히 무슨 색깔? 여전히 노랑 색깔일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두 번째 실험관에는 검정말을 넣어줘서 검정말은 식물이야. 안에 이산화탄소도 많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중이야. 뭐 해야 돼? 연락에 먹어도 돼요. 뭘 먹어야 돼? 뭘? 가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할 거예요. 자, 광합성을 하는데요 말이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대요. 그 뜻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죠? 적어졌어요. 네,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실험관도 충분히 시간 지난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을 떼봤더니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 뜻은 BTB 용액의 색깔이 여전히 무슨 색깔일 것이다? 노랑 색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있잖아요.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다 해봤는데 물의 양에 대한 언급을 했나요? 한 번도 한 적 없나요? 물의 양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물의 양에 대한 언급한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산소에 대한 언급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당에 대한 언급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 물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이 실험만 가지고야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실험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실험에서는 물의 양에 대한 변화 언급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물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문제 아주 그지같이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냥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광합성 할 때 물은 필요하다? OX? O. 이 실험 그림이 박아놓고 이 실험에서 검정말은 광합성 할 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으면 OX? X입니다. 짜증이 확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검정말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한다. 그냥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는 산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몰라요. 몰라요.
세 번째. 포도당도요. 생성된다는 거.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단순하게 이 실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결론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돼? 아하, 어떠한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아니지. 이 실험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이산화탄소랑 무엇이 필요하다? 빛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 실험이었다는 거죠.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요게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에요. 영향 요인이라고 할게. 자, 실제로 책에서는 3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있지만 저는 2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모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은 2가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비두도록 하겠고요. Y축의 광합성 양이라고 할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광합성 양이 어떻게 돼요? 일정해지네요. 그쵸? 우리는 이 그래프의 양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X축에 누가 올 수 있냐? 첫 번째, 빛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말뜻은 무엇이냐? 빛의 양이 아무리 많다,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다, 결국 광합성의 양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일정해진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해줘야 돼? 방법이 없지. 암기야. 무조건이야. 알았지?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살짝 다르게 생겼죠? X축에 온도가 들어가고 Y축은 여전히 광합성 양입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다가 뚝 떨어져요. 자, 우리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 온도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광합성량이 어떻게 된다? 정도가 아니야. 갑자기 감소한다. 급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광합성량이 최대치를 찍는 이 지점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도 언저리에서 40도 언저리에서는 광합성량이 최대치겠지만, 오케이? 40도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광합성량이 어떻게 된다? 급감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비트코인에 비유하면 좀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문제집 갖다 드릴 테니까 문제 풀고 있으시고 제가 증산작용 조금 더 강의할 거예요. 알겠죠? 네. 문제 풀고 계시면 됩니다. 비트코인.